안녕하세요. 서원미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시 관람을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 작업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천천히 그림 시리즈들별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리즈별로 작업을 하는 편인데 순서대로 시리즈들을 걸었어요. 양옆으로. 이렇게 처음에 만나게 되는 작업들은 페이싱 시리즈라고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쭉 작업을 하고 2017년까지 진행했던 한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했던 작업들이고요. 이제 소재적으로 보자면은 해부 표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들을 그렸는데 사실 해부학이라는 소재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중학교 때부터 해부학 책을 보기도 하고 되게 친숙한 소재이기도 했고요. 또 뭐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 서양 미술사의 어떤 그림들, 특히 바로크 회화나 뭐 렘브란트 그런 빛을 사용한 작업들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으로 고전 회화적인 부분을 차용해서 이 시리즈를 작업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되게 컬러풀하게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뭔가 고전의 어떤 형식과 현대적인 형식, 예를 들면 뭐 추상적이고 물질적인 이제 해부 표본을 그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두 가지의 충돌을 좀 한 화면에 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려진 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위에다가 뭉개고 또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약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뭉개지게끔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그림의 관계처럼 이 그림 속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해부 표본의 어떤 관계 그게 저는 약간 뭐 왜곡될 수도 있고 뭉개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만 남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적으로는 작업을 했던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제 두 번째 시리즈인 블랙 커튼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기억이나 뭐 가족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뭐 트라우마적인 기억에서 시작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더 넓혀서 우리나라 아니면 사회 속의 기억,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사건들 그런 식으로 확장했던 작업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블랙 커튼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작업인데 이제 성균관대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했을 때 딱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박정희가 이제 장군 시절에 있고 이분은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라고 성균관대 창립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독립운동가 마지막 선비 이렇게 불리시던 분이에요. 근데 저 심산 김창숙 선생님을 제가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었는데 맨 처음엔 되게 마지막 선비라고 하시니까 곱게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당연히 그 인물의 역사도 공부하게 되고 찾다 보니까 너무 폭력적인 인생을 사셨고 되게 끔찍한 일들 뭐 말년에는 뭐 고문으로 안진뱅이가 되시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말년까지 힘들고 폭력적인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그때 병원에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정희가 장군 시절에 병문안을 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기자들 대동해서. 근데 그 장면을 봤을 때 되게 두 인물이 살아온 궤적도 완전히 정반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한 화면에 담았을 때 사실 사람들은 박정희는 바로 알아볼 수 있지만 뭐 김창수 선생님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일단 사람들이 호기심, 뭐지? 이 장면은 뭐지? 그리고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러 김창숙 선생님은 되게 붓질 자체도 더 뭔가 폭력적인 느낌으로 그렸는데 마치 뭐 피가 튀긴 것처럼 뭔가 끔찍해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그 삶을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근현대사에 되게 뭔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정반대적인 인물의 대치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라서 이런 군모 원래 이거는 군모인데 살짝 더 크기를 키워서 어떻게 보면 뭐 방패 같기도 하고 쟁반 같기도 하고 약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약간은 저는 이제 장군 시절이니까 되게 늠름한 모습이지만 살짝은 방어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은 요소들에서 조금씩 그런 생각들을 담았었고 이 그림을 진행했을 때 되게 부담도 많이 됐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 뭔가 좀 더 한국 역사나 뭐 사건들 예를 들면 5.18이나 한국 전쟁처럼 그 한국 사회에서 트라우마가 되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양옆에 보시는 다른 좀 큰 작업들이 그런 맥락에서 진행했던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리즈도 사실은 흑백이나 아니면 저채도로 가야 좀 더 색으로 어떤 현혹하지 않고 내가 담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명확하게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은 모노톤 작업으로 많이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양옆에 미군이 있고 붕대로 감아주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붕대를 한 어떤 인물이 되게 역시 좀 되게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제 북한군이겠죠? 적국이기도 할 거고 근데 적이면서 동시에 나를 치료해주고 있는 하지만 이 사람의 얼굴이나 뭐 표정은 볼 수 없고 붕대에 눈이 뚫린 상태로 뭐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 인물을 약간 다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작품 좀 120호 4개 정도의 큰 페인팅을 진행하면서 정면에 일단 담았고 이런 좀 커다란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콜라주를 그 드로잉에다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구성을 한 다음에 들어가요. 아무래도 크기가 크니까. 근데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좀 조금 더 철저하게 사전 작업을 했지만 그리면서 그림 사이즈나 그런 게 더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토끼 인형들이라든지 뭐 이런 오른쪽에 아기 인형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을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장면은 뭐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런 약간 좀 더 서사적인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그전에는 되게 형식적인 탐구나 뭐 색에 대한 생각 그게 강했다면 이때는 당연히 모노톤이기도 하니까 좀 더 서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면서 동시에 좀 해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인물이 되게 크게 있지만 저는 그리면서는 풍경화를 그린다라는 기분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작품들은 뭐 물감도 되게 두껍게 많이 쓰고 되게 색 자체를 뭉개면서 뭐 그런 식으로 썼다면 이 작업은 그 기름, 유화를 쓸 때 섞게 되는 기름을 되게 많이 섞어서 되게 수채화처럼 얇게 여러 번 색을 올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저는 저런 손 들고 있는 인물들의 실루엣을 약간은 뭐 산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풍경, 산의 풍경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풍경화를 하는 기분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지방령, 공간에 깃든 유령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뭐 미메시스 자리에도 뭐 1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5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대한 기억들이 쌓이잖아요. 사람처럼. 그런 것처럼 이 공간에도 뭐 한강 다리의 어떤 폭파된 뭐 사건 그리고
보면 오른쪽에 뭐 맥도날드나 미쉐린처럼 현대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미군과 뭐 바디 뭐 이런 식의 상징들, 그리고 보면은 이 어린아이도 원래는 5.18 관련된 사진에서 가져왔던 건데 그리면서 되게 어린아이가 뭐 야구방망이를 들고 뭔가 지키겠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는 입장에서도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소재들을 그릴 때는. 그래서 뭐 이런 장난감 집이라든지 뭐 이런 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아이가 그림 속에서라도 약간 도망갈 수 있는 약간 안전 장치 같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은 약간 화석화된 유령들 그런 거를 내가 뭔가 발굴하듯이 그리는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시리즈 이후에 이런 컬러풀한 작업들은 세 번째 시리즈 작품들인데, 카니발 헤드라는 시리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형식적으로도 소재적으로도 다른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형식적인 뭐 그리고 소재적으로 그렇고 드로잉으로 먼저 다 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어두운 공간에 약간 촛불을 킨 모습을 상상하면서 드로잉을 뭐 그림을 그렸고, 두 번째는 뭔가 흑백 영화에서 폭탄이 터지는, 근데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폭죽 같은 되게 컬러풀하고 엄청 해체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페인팅 같은 뭐랄까 좀 오래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어떤 페인팅들을 진행했다면,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드로잉적이고 좀 더 뭔가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때는 어떤 축제의 모습들에서의 인물들을 가지고 왔고 소재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이제 그린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작품이 가운데 그림이 이제 2015년도에 완성을 하고 양옆을 스케치만 한 상태로 이제 들고 다녔던 작업실을 옮길 때마다 2015년이면은 제가 뭐 페이싱 첫 번째나 두 번째 시리즈를 할 때 이미 사실 가운데 그림을 이 작업은 이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작품들을 해야 되니까 잠시 묵혀놨던 거를 이제 21년에 다시 꺼내서 완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좀 사실적이에요. 가운데 패널보다. 그러니까 약간 더 예전에는 훨씬 풀어 헤쳐져서 그렸다면, 아무래도 이런 시리즈들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그리다 보니까 그 손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어떤 표현들이 나와서 그걸 다시 부시려는 어떤 시도들이 좀 많이 보이는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림 한 점 그리는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리다가 뭉개고 다시 좀 더 덧붙이다가 지워버리고 이런 거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메시스의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시리즈별로 순서대로 걸어놓고 보니까 저의 시리즈의 뭔가 순서의 방향 같은 것이 되게 형식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부시는 어떤 단계이지 않나? 이런 거를 스스로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림보다 훨씬 빠르게 즉흥적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크기도 크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림 과정마다 되게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 뭔가 스케치를 하고 어떤 커다란 색을 칠한 다음에 사진을 찍고 다시 아이패드나 이런 데다 불러와서 이런 커다란 요소들 있잖아요. 파란색 얼굴, 약간 졸라맨 같은 어떤 진한 선, 가운데 이런 검정색 선들, 약간 주요가 되는 부분들은 미리 다 아이패드나 컴퓨터 등등 다 상에서 한번 해보고 그 위에다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엔 되게 빠르게 즉흥적으로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 되게 계획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미리 해보고 했던 작품인데, 이건 또 딴소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드쿠닝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추상 표현주의 작가인데, 그 작가를 좋아하다가 또 당연히 서치하고 이러다 보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작가 그림을 보면 엄청 즉흥적이고 되게 표현적이고 이런데, 그 작가도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아이패드나 포토샵이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투명 비닐에다가 어떤 색의 그 획을 그어보고 이렇게 그림에다 대보고, 아, 이거를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되게 예전부터 뭔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뭐 쓰여진 재료도 훨씬 다양하고, 오일만 많이 썼다면 이때는 뭐 아크릴, 뭐 스프레이, 과슈, 뭐 마커펜, 페인트펜, 형식적으로도 많이 좀 부서뜨리고 재료적으로도 부서뜨리는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 그림들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